엠벤 스포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전설 중에 전설 이상화 선수.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이 선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 기자, 어떤 선수인가요? 네, 바로 김민선 선수입니다. 이성화 선수가 활약한 여자 500m에서 지난 시즌 월드컵 6차례 가운데 무려 5번 금메달을 따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세계 랭킹 1위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와, 나갔다 하면 바로 우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부드럽게 쭉쭉 이렇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감탄사만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모셨으니까요. 뜸들이지 말고 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시즌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월드컵 시리즈 등 세계 대회를 휩쓸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김민선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이자 의정부시청 소속인 김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여자 500m 월드컵 시리즈 최종 우승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박수. 세계 랭킹 1위 오르니까 이 기분이 어떠세요? 꿈 같아요. 네. 항상 기대하고 꿈꿨던 순간이 온 것 같아서 되게 꿈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월드컵 시리즈 최종 우승을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트로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트로피 들고 수상할 때 감격 그리고 감동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 월드컵 메달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종합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와야 받을 수 있는 1등 트로피여서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파이널 대회에서 월드컵 그 트로피를 받기 전에 살짝 그 전 경기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더 완벽하게 우승 트로피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퍼펙트 우승. 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바로 파이널 대회 마지막 끝나고 나서 우승 트로피잖아요. 네. 어마어마한데 이거 안 무겁나요?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금 놀랐고 근데 기뻐서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올 때 들고 왔거든요. 네. 비행기 들고 타가지고 그땐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쳐다봤고 또 공항에서는 뭐냐고 가까이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엄지를 날리고 최고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내가 가질 것이다, 갖고 싶다. 뭐 꿈이 이뤄진 건데 그 전에는 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좀 기대했었나요? 어땠나요? 트로피를 받아야겠다라는 기대나 목표를 가지진 않았었는데 시즌을 거쳐가면서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내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됐네요. 아니, 힘들 때마다 진짜 쓰담쓰담만 하면은 힘이 저절로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차 대회 끝나고 파이널 대회 때 이 트로피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거나 할 때 딱 제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세워놨었어요. 저나 빙상인들은 어느 정도 김민선 선수에 대해서 가능성의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요. 사실 예견된 그런 결과라고 전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위대하게 할 정도까지 예상을 사실 저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열 때는 어느 정도 탑 클래스에 올라와서 메달 딸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모든 국제대회를 전 세계 도장을 깨고 다닐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던 결과입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트로피까지 받는데요. 그런데요, 또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에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국 기자,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밴쿠버하고 소치 올림픽 거기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김민선 선수가요, 이제 이상화 선수의 또 계보를 잇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은퇴하고 또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상화 선수한테도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1차 월드컵을 하기 전에 꿈에 상어 언니가 나와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상어 언니한테
카톡 보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언니가 막 지금 어디 있냐, 뭐 시합 준비하고 있냐, 막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메달을 땄을 때 언니가 또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시즌 중에 계속 그렇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꿈에 이성화 선수가 나왔다는 거. 거의 뭐 기운을 받고 시즌에 들어왔던 거네요. 이상화 선수는 또 평창올림픽 때는 룸메이트였잖아요. 그래서 네. 또 각별한 사이일 것 같아요. 네. 상어 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표팀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잘 챙겨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 이후에도 평창 올림픽 때도 언니랑 같이 방을 썼는데 누구보다 가까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서 되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올림픽 같이 준비하는 거 곁에서 보면서 또 큰 대회 준비하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도 네. 좀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고 그때 저는 이제 막 올림픽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고 언니는 경험이 이미 2번이나 있었던 선수고 또 워낙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김민선 선수가 어떻게 세계를 또 놀라게 하고 또 어떻게 스피드 스케이팅 넘버원 자리에 올랐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스케이팅을 시작한 김민선 선수. 각종 주니어 대회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릴레 한메르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500m 금메달, 2017년에는 37초 78을 기록해 이상화가 가진 주니어 세계 기록을 10년 만에 경신, 2020 4대륙 선수권에서는 당당히 금메달. 그렇게 2022-2023 월드컵 시리즈에 돌입해 1차 대회에서 이상화 이후 처음 1위를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하더니 5차 대회까지 쭉 5회 연속 우승. 한마디로 김민선은 제2의 이상화가 아니라 이제 제1의 김민선이다. 자기가 좀 이제 걸어온 길을 쭉 돌이켜서 들어보셨는데 딱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주 이전에 제가 했던 경기들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색다른데요.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열심히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제1위 김민선 제가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포스트 이상화, 뭐 제2의 뭐 이상화 이렇게 많이 불렸었는데 김민선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표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작년 초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월드컵 시리즈부터 갑자기 세계 1위로 쭉 치고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1위가 딱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준비를 해왔었고 또 베이징 올림픽 시즌에 마지막 월드컵 시리즈에서 첫 메달을 땄는데요. 그때 메달을 따면서 조금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좀 더 생겼었고 또 그 계기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과 이 베이징올림픽 사이에 좀 부상이 있어서 원래 부상이 없었다면 더 좋은 기록을 냈을 것 같은데 부상이 있어서 조금 더 기록이 좀 지체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그런 거예요? 평창 올림픽 500m 경기를 앞두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전에 대회 바로 앞두고요? 네, 바로 직전에 허리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허리 부상이 지금도 왜 그렇게 아팠나라는 것에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몸을 풀다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구부리고 못 들게 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치료도 했었는데요. 결국엔 한 1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완벽하게 괜찮아졌던 거. 그런데요, 이 부상이 또 조그마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속팀 의정부시청의 제갈성렬 감독이랑 함께 이 폼도 수정도 하고 또 지구력도 강하니까 중거리 1000m 훈련도 이렇게 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잘 먹혀 들었던 걸까요?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의 폼을 교정을 했다기보다는 평창 올림픽
그때 뭐 부상을 당하고 나서 재활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한 4년에 걸쳐서 조금씩 수정을 했던 거였고, 또 1000m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 완전히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체격 조건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또 1000m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상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훈련을 정말 얼마나 독하게 소화했으면 또 이런 멋진 성과를 냈겠습니까? 자, 여리여리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정말 순두부같이 두부상이시지만요. 정말 그 속은요, 정말 독하십니다. 훈련이나 경기에 들어가면 눈빛이 완전히 또 변한다고 들었거든요. 두 얼굴에 거의 김민선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얼마나 독하게도 훈련을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끔은 더 독해져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 올림픽 메달 따려면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주종목 500m뿐만이 아니라요. 1000m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1차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땄고요. 또 4대륙 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1000m 여제까지 또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네,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포츠야 시그니처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돌바로 X 질문.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앞서 두 차례 올림픽 부상이 없었더라면 제대로 일 냈다. 하나, 둘, 셋. 평창 올림픽에서는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메달을 따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16위였죠? 네, 뭐 허리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메달을 땄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 때는 조금 허리 부상 없이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준비를 했더라면 7위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5를 들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7위하고 나서 이 숙소인가요? 문 앞에 네. 뭐 지구에서 네, 7위 이런 네. 것도 좀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저 룸메이트 언니가 있는데요. 네, 박지우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근데 언니도 이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아니까 되게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뭔가를 하고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에 박스를 뜯어가지고 네, 매직으로 그림이랑 그렇게 그려서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부상을 극복하고 지난 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첫 대회부터 바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본인도 놀랐겠지만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선수들도 정말 놀랐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어땠어요? 다들 정말 놀란 눈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놀라기도 했고. 본인도 네. 놀랐어요? 너무 기록 차이가 또 좀 많이 나게 우승을 해서 되게 진짜 꿈인가? 이게 맞나? 막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네, 있었어요. 월드컵에서 이렇게 종합 우승까지 차지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세계 선수권에서는 4위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본인도 되게 분하다. 막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말도 못 걸 정도로 분해했다고 그러는데 네. 어느 정도였어요? 진짜 분하다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합을 끝내고 나서는 진짜 스스로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났었었고 그 화를 좀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왜냐면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도 조금 있었고 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알게 모르게 긴장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까지 잘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런 뭔가 후회도 되고 또 화도 나고 네 그런 마음이 막 뒤엉켜서 한동안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마지막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세계 선수권이나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 내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삼고 네,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대회에서는 36초 96으로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세계 기록을 좀 쫓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상화 선수 기록이 좀 까마득하게 어떤 먼 큰 높은 산이라고 좀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신기록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36초대를 타는 게 또 한 가지 뭐 조그마한 목표들이 또 있는데 그런 목표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36초에 진입을 하는 게. 그래서 이번 시즌에 또 36초의 기록을 2번 타서 진짜 가까워졌다. 조금 한 발짝 확실히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돌바로 X 질문. 이상화의 세계 기록. 누군가 깬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나, 김민선이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야. 이상화 선수 기록이 2013년 36초 36 네. 솔트레이크 시대에서 세웠던 건데 언제쯤 이렇게 좀 막연하게나마 좀 하고 싶으세요? 저도 되게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워낙 36초 36이라는 기록이 정말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다른 선수들도 항상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던 그 정도로 어렵고 또 빠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언제 내가 깰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은퇴를 하기 전에 꼭 도전하고 또 은퇴하기 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차기 대회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이 이제 3년 정도 남았지만 금메달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자신 있죠? 항상 자신이 있지는 않은데요. 자신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림픽 챔피언이 되려면 무결점 그리고 완벽한 레이스를 펼쳐야 네. 되잖아요. 중반부부터 어떤 폭발적인 스포츠가 이제 김민선 선수의 장점이라면 반대로 좀 경쟁자들하고 비교해서는 이제 좀 스타트가 좀 늦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도 알고 있을 테고 노력을 좀 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주니어 시절 때부터 항상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이거든요. 스타트 부분이. 제가 항상 보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아져서 이번 시즌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란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는 완벽하게 더 보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SNS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숭이 인형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별명이 긴팔 원숭이라고. 그래서 원숭이 인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주니어 때부터 전지훈련을 가거나 하면 구경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원숭이 인형을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숭이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원숭이 인형을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고 지금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않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원숭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서 그래서 더 그 인형을 막 사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이클 타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동호회하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도 나오던데 취미를 넘어서서 어떤 실력이 좀 대단한 게 아닌가. 네. 어떠세요? 사이클은 사실 선수들은 취미로 탄다기보다는요. 훈련의 일종으로 사이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쓰는 근육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사이클 훈련을 많이 하고 또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다른 스포츠라고 하면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거기다 사이클까지 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김민선 선수 보면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허벅지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더 큰 허벅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생각보다 되게 허벅지도 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듣는 것 같아요. 파워 훈련이나 저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또 막 그렇게 엄청 크고 터질 듯한 허벅지를 갖는 것만이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또 하지는 않아서 조금은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극복 얘기하면서 이 소속팀 제갈 성렬 감독 얘기했는데 실업팀 올 때 제갈 감독하고 굉장히 좀 함께하길 그렇게 많이 원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제갈 감독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의정부시청에 입단하기 위해서 또 감독님한테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의정부시청에 입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큰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의정부시청이 되게 훈련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또 제갈성렬 감독님도 계시고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이강석 코치님도 계셔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 의정부시청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장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태릉 선수촌밖에 없는데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헐리게 된단 말이죠. 네. 선수들이 좀 밀집한 수도권에 새 훈련장 건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태릉 선수촌이 없어진다, 뭐 링크장을 허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을 출전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과 병행을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크게 생긴다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라는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수도권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빙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빙속 여제 김민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영원한 빙속 여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함께 또 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있을 월드컵도 그리고 세계선수권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